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유진수입니다. AI, 인공지능이 대세인 시대인데 부모님들께서는 AI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요즘 가뜩이나 또 독서를 안 해서 걱정인데,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GMB 패럴렉스 교육 원종호 대표님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또 오늘 방송 녹화를 위해서 서울에서 지금 오신 거죠?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요즘도 이렇게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 또 경영자 과정도 초대받아서 강의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뭐 우리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요즘에 AI 시대에서 어떤 공부력의 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CEO들께서도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열고 또 미래를 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강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게 이제 청소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인들도 계속 끊임없이 뭔가 배워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지식공유 포럼 CEO 과정에서 또 저희가 특강 강사로 모셔서 그때 인연이 돼서 전주를 이렇게 자주 오시잖아요. 전주에 대한 인상은 어때요? 저희가 이제 교육회사 대표로서 저희 이 전주 지역이 특히나 또 교육의 도시고, 그리고 또 여기가 학구율이 높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여기 많은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오게 되는데, 제가 그 전주를 방문하면은 일단 선비의 정신 그런 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교육의 도시답게 모든 분들이 좀 진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에 진심이시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 서울 계시다 또 전주 오면은 왠지 힐링하러 오는 느낌이 안 드나요? 네, 음식도 그런 부분도 맛있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우리 조선의 선비의 정의가 매일 아침에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을 이제 조선의 선비라고 정의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전주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 아침에 글을 읽고 글을 쓰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의 진심인 도시가 전주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하면은 그때 이제 저희 강의 오셨을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새벽 3시에 지금도 일어나세요? 네, 하루 그렇습니다. 시작을 새벽 3시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습관은 제2의 전승이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한 말인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뇌가 처음 해봤던 일들은 어렵게 생각하지만 힘든 일이라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새벽 3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네.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3시가 되면은 눈이 떠지는군요. 눈을 뜨게 되죠. 알람 없이도. 와. 알람 없이도. 그런데 이제 새벽 3시라는 시간 자체가 모든 세상이 이제 고이 잠들고 있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은 우리 뇌가 이제 리셋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그 고요한 시간에 책을 읽고 사유하고 질문하면은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창의적인 시간이 되고, 그러한 어떤 공부력, 독서력을 통해 가지고 제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저는 새벽형 인간이다. 그 하루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6시간은 자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네, 보통 6시간을 자야 되는데 네. 그렇게는 자지지가 않고, 제가 한 10시 반쯤 되면은 취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까? 그렇게. 제가 점심을 먹고 한 2, 30분 잠시 오침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잠이 좀 부족하죠. 잠을 한 7시간 정도 충분히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시작해서 그때마다 이제 매일 글을 쓰신다고.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접하는 부분들이 모두 다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읽고 또 사람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새벽 3시에 이제 일어나서 매일 3시간 동안 주로 이제 인문 고전을 읽습니다. 철학이나 역사나
문학이나 인문 고전을 읽고 옛 성현들이 이 만들어 놓은 지혜 정원으로 들어가서 옛 성현들하고 지혜의 음식을 들면서 이제 성현들한테 질문하는 것이죠. 야. 왜 이때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고 행동하셨느냐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자기가 사유해서 질문을 해보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그렇게 3시간을 그러니까 간접경을 하면은 아침이 굉장히 이제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고 나면은 제가 그 읽었던 글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일출을 봅니다. 매일 일출을 보고 요즘 이제 일출 시간이 한 5시 10분 정도. 그럼 일출을 보고 국민 체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치열업을 합니다.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그렇게 하면은 저의 삶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습관을 루틴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게 어느덧 이제 20년이 지나고 또 저의 일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하시고 정신력, 의지가 뭔가 하나 계획 세우면 밀고 나가는 의지가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들어볼 때. 원래는 이제 한 26, 7년 전에 삼성전자를 다니시다가 이제 삼성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창업을 한 거잖아요. 교육기업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삼성에 이제 공채 30기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네. GMB를 삼성의 사내 벤처로 99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계시는 네이버도 곧 제가 이제 작업한 시점에 삼성의 사내 벤처로 해서 네이버. 오늘날에 네이버가 됐고 저는 교육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삼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GMB라고 교육회사의 대표로서 그렇게 26년 동안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회사를 거쳐간 학생 수가 350만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 손흥민 선수도 춘천에서 3년을 다녔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 다닐 때는 영어는 그냥 문법으로만 하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만나면 입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학습법도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어의 어순과 영어의 어순이 이제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순이 틀리기 때문에 문법을 모르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막 시작했을 때 어순을 익히는 방법 자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도 하지만 매일 이제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2002년도에 음성 인식을 이제 미국에서 튜닝을 해와가지고 컴퓨터에서 우리 자녀들이 매일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 교육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영어 할 수 있는 영어에는 뭐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훨씬이 수월해진 것 같기는 하네요. 말씀 들어봐도 지금은 공부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학습 뭐 이런 기자재도 많고.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어 자체가 우리가 회화를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데 영어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어순은 기나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제 뒤에 가는 것이죠. 근데 영어는 사실은 이제 고대 그리스에 있는 페니키아인들이 쓰는 페니키아에서 알파벳이 왔기 때문에 이 페니키아인들은 상업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언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네. 말을 할 때 중요한 순서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당신이 팔았는지 내가 팔았는지 주어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물건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팔았는지 목적어가 중요하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뭐 사명식이다 이렇게 하고 그 어떤 물건을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몇 개 팔았는지 하는 수식어구는 제일 뒤에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오형식인데 우리가 이제 문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어순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영어의 어수만 익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기납법적인 사고를 하는 자녀들이 연역법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인이나 지식인이나 리더들은 항상 연역법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공부를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들은 기납법적 사고에 길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목적, 그렇죠.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이 일을 생각할 때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네.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그 본질에 맞도록 내가 수단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서 우리가 리더와 지성인을 육성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지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런 거니까 우리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순도 익히고 말도 하게 되지만 연역법적 사고를 익힌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또 이런 부분까지 숨겨져 있던 부분까지 또 오늘 알게 됐네요. 네. 여기 하나 추가해서 요즘은 그 대표님께서 패럴렉스적 어떤 사고에 대해서 그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네, 어떤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영어로서 교육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역법적 사고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어 하나를 잘한다고 이 친구가 지식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지혜에 배고파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르는 부분들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탐구하고자 하는 지혜의 정신이 깃들어지면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공부 방법 자체가 2500년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대철학자가 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인의 지식인, 철학자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교육 사업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플라톤이 돼야 되고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들겠다 해서 이 펠렉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플라톤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시켰던 그러한 학문 탐구 자세에서 저희들이 가져온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한 3, 40년 전에만 나왔더라도 한국 교육이 많이 바뀌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지금은 많이 이제 교육 현장이 달라졌을 거라고 믿지만 주입식 빨리빨리 또 배워서 뭔가 빨리 알려줘서 대학 가야 되고 이게 팽배했잖아요. 네네. 네.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주입식, 그다음에 암기식 생각할 틈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교육을 언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헬스장을 보내는데 그 헬스장의 트레이너가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헬스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만 뒤에서 아령을 다 들어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가가지고 흉내만 내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근육은 누가 크겠습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크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학원에 가가지고 네. 너무 자세히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고 하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정의가 암기를 잘하고 이해를 잘하고 그래서 그 암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는 질문을 했을 때 즉시 대답을 잘하는 수동적인 인재를 만드는 것이죠. AI 시대에서 그런 인재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모르는 것들을 깨우치고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동적인 교육으로 자신 바뀌어야 되고 지금 부모님들이 이제 AI가 다 해주면 그때의 교육은 우리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걸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닌가, 창의력이 다 죽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AI가 사실은 뭐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한테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2, 3년 전까지만 해도 AI는 학습을 하는 단계였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텍스트된 지식을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질문하면은 그 학습한 내용을 이제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AI가 학습의 단계를 지나서 추론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론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공부를 안 했어도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답을 구해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AI는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 있는데 인간이 학습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AI 시대에서 저는 감히 이제 인간 지성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은 청산되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양을 가지고 AI하고 상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AI 시대에서 올바른 인재상이라는 것들은 추론적인 논리적인 사고와 그다음에 창의력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독서력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통습적인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교육이 그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해야 된다 하는 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에 관해서는 뭐 대표님께서 매일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독서하고 글 쓰고 하는데 올바른 독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냥 책만 보고 다 읽었어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면 재밌잖아요. 한국에 있는 제가 이제 이태리를 여행했을 때는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있죠. 그 재미있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 것이죠. 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책이 영혼의 여행인 것이죠. 내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상을 통해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바른 독서란 없고 호기심이 가는 부분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독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나의 습관으로 정착되고 그 습관이 이제 구체화되면은 좀 더 깊이 있는 독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독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당위적으로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개념보다도 재밌기 때문에 읽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독서력을 갖추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그 꿈꾸는 패럴렉스적 접근으로 했을 때는 독서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는 문해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문을 읽고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1교시가 국어인 이유도 그만큼 문해력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문해력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초등학교 이제 막 학교를 들어갈 때 작년입니다. 그때 문해력의 뿌리를 내는데 그 시점에 그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자기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3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중요하지 않고 책을 가지고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을 들여주고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고 재밌기 때문에 읽는 것이죠. 재밌기 때문에 읽기 때문에 많이 읽고 많이 읽다 보면은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잘하게 되고 그것들이 공부력에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고 그러한 습관이 공부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책을 많이 읽는 독서량이 풍부한 아이들이 영어를 해석해 놓으려도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직역이 아닌 의역도 가능하고 이런 사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또 독서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문장 분석을 잘하고 어순을 잘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영어가 이해가 이제 안 되죠. 그리고 독서를 하게 되면은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자들은 수학자입니다. 수학자들은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도 사실은 철학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철학책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철학에 있는 모든 문장들이 언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장을 풀어헤쳐야 되니까 그 풀어헤치려고 하는 힘은 뭐겠습니까?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철학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가 형성되고 거기에 자기의 사유와 질문이 보태지면은
새로운 학문이 창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자들은 수학자고 수학자들은 철학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시작과 끝은 독서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제 교육회사의 대표로서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출발했지만 수학적인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인문고전을 독서하는 인문고전 독서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저학년 그러니까 문해력의 뿌리를 내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독서력이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스마트폰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쇼폼이 또 그 아이들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좀 지구력 문제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진 세상이래요. 요즘. 그렇습니다. 예. 모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교과서를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는 뭐 읽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가면서 이제 어휘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실험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생들 보고 두문불출, 예. 두문불출의 뜻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라고 하니까 문을 2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휘력이 이제 부족한 거죠. 자, 그 정도로 어휘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공부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머리는 있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머리는 부족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는 1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학교 때 가면은 성적이 떨어집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더 떨어지고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시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데 뭐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수능 시험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게 되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십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면은 공부를 못해서 중요한 것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그 친구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부모님이기 이전에 네.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떠한 공부 습관을 습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의 그 역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AI가 이제 일상으로 깊이 들어왔고 대세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AI형 인재, 맞춤형 인재 또 육성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고민하고 있고 교육 시스템도 그쪽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AI 시대 인재 육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가치는 마지막으로 어떤 점 강조하고 싶은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AI가 네. 대세인데 네. 결국은 AI와 인간이 대화하는 그 매개체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텍스트죠. AI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텍스트로 글을 옮겨 적어야 되기 때문에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AI가 내 질문을 가지고 답을 뿌리주면은 그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독해력, 문해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또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AI 시대의 올바른 교육상,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통습적인 공부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 과목을 잘한다거나 어떠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AI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해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AI가 답을 주었을 때 이 답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추출이 됐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논리적인, 추론적인, 수학적인 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에는 지식의 90%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이해를 못하면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적인 힘도 필요하고 그래서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어적인 문해력도 중요하죠. 다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 수능 시험에서 1교시가 국어고 2교시가 이제 수학이고 3교시가 영어고
4교시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사회탐구과학 탐구인데 제일 중요한 과목이 사실은 4교시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4교시에 있는 과목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뭐 법률이든 뭐 경제학이든 결국은 4교시에 있는 직업에 해당하는 우리 이 지식을 쌓기 위해 가지고 기초적인 학문인 국어적인 능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언어적인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의 통섭적인 능력을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이면은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도 중요한 것 같아요. AI 시대, 챗GPT, 제미나이 질문을 또 구체적으로 잘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해보니까 네, 네. 예,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은 또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예, 질문하는 학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답을 잘하는 친구는 호기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질문이 많다고 하는 것들은 일단 호기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으려고 하면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든 사업을 잘하든 사회에 나와서 성공을 한 모든 사람들은 궁금함이 많은 사람이죠. 궁금한 것이 많아야 알고 싶어지고 그다음에 알고 싶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면은 또 다른 질문거리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창의적인 사고가 생기고 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교육은 대답을 잘하는 아이에서 질문을 잘하는 아이로 바꾸는 그러한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 열기라고 하잖아요. 사유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교육 일선 현장에서 많은 교육도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 독서 잘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또 부모의 솔선수범이라고 합니다. 아이 손잡고 모처럼 서점 한 번 나가 보셔서 책 한 권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